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그 녹음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한 편으로 뭡니까 강의를 마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한 시간이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강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달랑 한 문제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시험 공부 거의 무엇을 해야 되지? 2차 시험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공부해야만이 뭡니까 보험금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예,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더라고요. 비록 한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한 점 여러분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연결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작년에 이 과목에서 문제 18번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차가감소 가시를 수고하세요. 미부상. 요 앞에서 요 문제 한번 보셨죠? 그죠? 오늘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살펴보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차가감소 보험금, 저가전 종합 사가수를 공부할 때는 당연하게 뭡니까? 미부상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고 차가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고 산식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질적 산식을 100% 암기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과 완전 또 다르게 문제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죠?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손해평가사가 되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이 떫은강 가손에 가서 이런 조사를 직접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8월 30일 날에는 현장에 가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대부분 다 시험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어떻게 뭡니까? 그 미부상 비율을 적용할 거고 고사주 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거고 한 주에 달려있는 평균 착가 수가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문제에서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과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따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2과목 이론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로 품목별로 이제 나눠져 있죠. 적정 사과습도 돼 있지만은 품목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상 방식별로 나눠져 있고 또 같은 보상 방식이라 하더라도 논작물 따로 밭작물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론수가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수의 구성되어 있는 데서 또다시 또 크게 나눠버리면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보험사고 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과목은 그쵸. 처음에는 보험사고 났어요 하면 우리가 가서 손해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안내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있죠? 예, 그렇죠. 그 손해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피해는 얼마쯤 났는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이 이제 또 따로 이제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많은 부분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 보면은 주로 손해조사 방법에 대해서가 많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많이 기술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작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 쪽으로 저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요한 게 피해를 어떻게 구합니다 하는 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 있죠? 별표 뒤에 글자 조그맣게 그쵸? 예, 저 안 보입니다. 저 돋보기로 제가 이렇게 비춰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PC로 볼 때 이제 확대해서 보면 되니까 PDF 파일을 확대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교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든지 글자가 좀 이렇게 작다 하면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또한 PDF 파일로 이론서를 볼 때는 직접 이렇게 출력
출력도 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걸 너무 글자가 작다 보니까 뒤에 별표 쪽은 제가 PDF 파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이 뒤로 다가 있는 거예요. 피해율 산식이라든지. 그쵸?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언밸런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진짜 필요한 내용만을 딱 이렇게 뭐랄까 모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갖고 제가 이론 교재가 이번에 2과목 이론 교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조사에서 그 많은 기술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100% 완전히 그냥 뭐 국민기업 헌장 외우듯이 공부해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현장에 가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공부입니다. 그는 시험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죠? 계산 과정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예, 그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 내용만 갈로치기로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뭡니까?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숙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필요 없나를 제가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봐보세요. 미보상 비율이 10% 돼 있죠. 근데 이론서의 미보상 비율이죠. 별표 뒤에 빠져 있고 저도 그것을 별표 뒤에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뭡니까 넣어서 아마 저가전 종합 사가수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편집을 했지만은 그 이론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잡초 이걸로 나왔잖아요. 잡초 같으면은 20% 이상 40% 미만 분포 시에는 10% 미만으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농지 면적의 잡초가 40% 이상 60% 미만 분포 시에는 20% 미만으로 미보상 비율을 잡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100% 알고 현장에 갔지만 그 미보상 비율을 20% 이내 잡아야 된다. 그러면 야 이거 17% 잡아야 되지 16% 잡아야 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10%, 20%.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15%, 13% 보셨어요? 없죠? 10%, 20%딱 이렇게 그냥 막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하고 다르게 우리 뭡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 정도만 갈로치기에 대비해서 제가 공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야 미보상 비율 함부로 적용했다가 농민들한테 큰일 나죠. 예, 나쁜 손해평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뭡니까? 가면 구역장이 따로, 이번에 이런 병충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미보상 비율 몇 프로로 잡으세요. 따에 안 내줘요. 그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론서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공부하면 끝이에요. 아셨죠? 예.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좋을까? 요걸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표본주를 산정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조사, 이거 몇 개 달려있나 조사를 하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가 되셔가지고, 저가 착가수 조사한다.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쉽게 말해서 여기가 250주가 가입했고, 여기 아마 대충, 미보상 고사 주수 이런 걸 빼면 요 주수가 대충 미보상 고사 주수가 해당되죠. 50주, 60주, 70주, 80주를 빼게 되면 170주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조사형 주수가 170주면 170주에 대해서 뭡니까? 조사를 하려면은 전부 170주 조사할 수 없으니까 표본주를 또 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170주 같은 표본주 같은 100 하면 8주를 조사하게 되네요. 그죠? 그 8주를 여러분께서 조사한다 하더라도 한 주에 몇 개 달려있느냐 한번 세알아 봐보세요. 아마 일주일 내내 한 나무만 조사하더라도 개수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개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면 거의 근사치야 할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거지 정확값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론서의 내용 그대로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는 정확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손해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요 내용만 갈라놓기에 필요한 지식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낙가피해 조사 이론서에 많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문헌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다. 생각해보세요. 포도의 낙가피해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착가량이 미리 우리가 미리 수확전 착가수 조사를 하죠? 사고 나지 않더라도. 그쵸? 예. 그러면 미리, 이 포도 과수원은,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만큼이 수확이 될 거야. 그걸 미리 조사해 놓은 값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뭐 그 태풍이 불어갖고 낙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낙가표 조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착가량에서 야 얼마쯤이 피해가 된 날을 딱 조사해갖고 그 값을 빼게 되면 자동적으로 더 이상 뭐 고의의 사고가 안 났으면 그것이 최종 해당 포도과수원의 수확량으로 잡기 위해서 낙가피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낙가피해 조사를 왜 하냐? 감수량, 피해량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는 거지. 야 낙가피해 조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이 보험금 문제를 풀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서를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를 해봐 보니까 공부량만 맞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풀지? 야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하더라? 뭐 똑같아요. 왜냐하면 조사장 주수에서 몇 개가 떨어졌는지 한 주에 몇 개 떨어졌는지 그러면 총 곱하면 조사장 주수에 곱하면 총 몇 개가 떨어지겠구나 값이 나오죠. 거기다가 과일이니까 그 뭡니까 무게로 환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논작물 밭작물은 처음부터 그냥 뭐 무게를 재지만 과일은 개수로 파악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 무게를 재버리면 총 뭡니까 그 떨어진 무게가 딱 나오죠. 그 중에서 얼마쯤 피해가 됐느냐 이번에 뭡니까 낙가피해 그 뭡니까 그 구성률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50%가 피해됐네? 근데 50%를 다 피해로 잡아줍니까? 아니죠. 그 전에 만약에 그 사고가 있었더라면 착각 피해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앞에서 감수량을 미리 잡은 게 있다면은 마이너스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번에 이만큼이 사고로 이만큼 피해됐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핵심적인 사항이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쉽게 딱 데이터 주는 데이터를 다 준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이거 이번에 이만큼 감수량이 됐네. 그러면 착가량구한테서 감수량 딱 빼게 되면 수확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보상 주수, 고사주수에 대한 것은 용어에 대해서 다 알 거예요. 미보상은 뭐죠?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죽었다. 그럴 때는 뭡니까? 사과에 대한 것도 하나도 안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죽었을 때는 뭐 그 사과에 피해된 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미보상 주수라고 해가지고 따로 뭡니까?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따로 환산 수확량으로 해갖고 야 그럼 평년 착가수를 곱해가지고 야 그것도 수확으로 잡아야 돼. 왜? 미보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께서 공부가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어떤 때는 미보상이 됐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고사주스가 됐다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앞에서 보면은 사각형이 됐다가 위에서 볼 때는 어떻죠? 육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 물체가 있으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고사주스가 됐다가 미보상 주스가 됐다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지식이 똑같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문제가 잘 봐보면 사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뭡니까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구하세요 있지만 나무 손해 보장에서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한 것이 이 고사된 나무가 어떤 때는 뭡니까 그 미보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뭡니까 보상하는 고사주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오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이것이 뭡니까 미보상이 됐다가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것이 뭐죠? 4개의 고사한 주수, 자연재해 뭡니까? 조세, 화재 모두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러면은 원래 오정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4개의 고사한 주수는 당연하게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주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오종 한정 보장을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오종 한정만 보장받겠다. 예. 나 보험료 너무 부담되니까 나는 다른 거 뭐 쉽게 말해서 냉해라든지 뭐 멧돼지 피해, 조수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수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오종 한정으로 들래요. 그래서 보험료를 덜 내고 싶어요. 이렇게 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종이 뭐죠? 그러죠. 태강우, 지파지 그 5개지 않습니까? 그거만 보장받겠다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냉해로 고사한 주수는 어떠죠? 미보상 주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부를 해갖고는 뭐죠?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그렇게 공부하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서 그 구조를 정확히 알아서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서는 60면으로 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60면이라고 하지만 그 60면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하려는지,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어렵게 나온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2차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거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기억, 니은부터 이제 실력 따지기라는 것이 앞으로 제가 2월 10일부터 강의할 텐데, 그럴 때는 기억, 니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공부 방법인데, 그죠? 공부 방법을 하는데 기억, 니은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목표를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느껴보자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했는지 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하게 제 말이 맞아. 이 박승 선생 말이 맞네 하고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실 거예요. 자,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부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깨달으려고, 자,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착각함수 과실수 구하라겠죠? 얼마나, 피해가 났나? 과실수가 몇 개가 피해됐지? 요거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죠. 이게 수학함수 보장 방식이거든요. 제가 착각함수 보험금이라고 하고 완전히 이상한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논밭작물의 수학함수 보장 방식하고 똑같고, 과수품목, 포도, 복숭아, 망굴, 강감류, 자두, 아니면은 뭐죠? 유자라든지 참다라든지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평년 수확량에서 일본에 조사한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 조사를 해갖고 그 차이를 피해로 보상해 주는데, 적종사가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대로 피해난 부분을 그대로 보험금을 한번 미리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저가 전에 사고 난 것이 있다면. 그러다 보니까 착각함수 보험금이라고 돼 있고, 구하는 것도 착각함수 과실수를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피해난 것이, 왜냐하면 착각감소된 것을 보험금으로 주니까 착각함수 보험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착각함수 과실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착각함수 과실을 어떻게 구하나? 수학함수 보장 방식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평년 착가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조사한 착가수는 몇 개인가? 그 차이가 원래 뭐죠? 그렇죠. 착각함수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칙은 그건데 여기는 오종 한정 보장으로 특약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험료가 싸게 적게 내줘. 나는 적게 낼래.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그 차이를 인정해갖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많이 낸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가 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유가 타박률이 우박 사고로 유가 타박률이 있었으면 그 딱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값으로 딱 피해를 산정해가지고 아이고, 요 마침 피해났네. 그걸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정한정부착 특약의 의미는. 그쵸? 예. 그리고 여기서는 유가 타박률이 있거나 낙업 인정 피해가 있었거나 그런 게 없죠? 오직 뭐만 있죠? 나무 피해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무 피해가 얼마인지, 그거를 조사하면은, 결국은 착각함수 과실수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나무 피해를, 구해 봐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는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 얼마쯤 피해됐지? 자, 4월 5일 냉해로 고사했어요. 분명히 피해는 됐지만 이 피해는 어떻게 되죠? 오종 한정, 대강호 집화지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보상 주수 해갖고 요거는 피해가 아닌 걸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 오종 한정 보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하게 피해로 잡아야 되겠지만 나무 피해를 포함시켜야 되지만 이거는 나무 피해된 것이 아니다라고 빼는 겁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 의미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만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해. 데이터는 다 주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게 냉해로 고사했는지 실제 손해평가가 되면 이게 병충해로 고사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원래 이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품종별 수령별로 저가 착가수 조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종이 여러 개 품종이 있을 거고 또 같은 품종이라더라도 5년생도 있을 거고 10년생도 있을 거고 따로따로 다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요. 가서 여러분들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소의 내용대로 절대로 경작자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흐름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알고 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이걸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렇죠? 요것도 우리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데이터는 다 주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푸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거니까 나무 피해가 아닌 거고, 집중호는 보상하죠. 태강호 집 파지할 때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50주 죽었네. 예, 멧돼지는 조수의 피해니까 이것도 보상하지 않는 죄가 되는 거죠. 오중한정보장 틀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요 무기한 딱 지어놓고, 병충해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죠. 그렇죠? 예. 병충해 보상하는 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벼, 그리고 감자, 고추, 그리고 또 뭔가요? 갑자기 지금, 복숭아. 딱 그겁니다. 그죠? 네, 그것도 뭐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그 해당되는 병해충만 보상을 해주겠죠. 그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무 피해된 거는 50주더라. 그러면은 요 가입주수가 250으로 딱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딱 20%가 되네요. 암산으로 해도. 그죠? 그럼 나무 피해를 20% 딱 됐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착가 감소 과실수는. 왜냐면은, 뭡니까? 평년 착가수의 20% 정도가 피해났네. 항상 기준은 요거니까. 안 그러면 이 평년 착가수를 왜, 제시했겠어요? 다 써먹으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원래 3만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 피해가 20%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3만 개에서 20% 정도는 피해가,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됐을 거야. 그쵸? 그러면 3이 6에서 6천 개. 그래서 6천 개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2차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미니멈 애가 평착, 얼마 적착하고, 그 다음에 재전형 감소 과실수 6천 이래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을 했다 치면은, 적게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우리가 따로 나무 피해를 조사하잖아요. 오종 한정보장 특약을 가입 안 했다 하면, 이거 조사 안 하죠? 예, 최대 인정, 나무 피해가 얼마 됐든지, 육아 타방, 우박으로 해서 착각 피해가 얼마 돼 있든지 전혀 조사하지 않아요.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죠? 병렬작서 요걸로 해다가 우리가 저가 착가서 조사하잖아요. 사고 나지 않고 딱 뭡니까? 저가 종류에 가서 딱 조사를 하죠. 이 조사한 값에다가 뭡니까? 이거 평년착가수에서 조사한 값을 딱 빼버리면 그만치 피해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버리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을 안 했다 치면 여기를 빼주면 되는 거고,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일일이 나무 피해를 조사해서 이 6천 개가 피해됐네. 그러면은 뭡니까? 착가 감소 과실수는 몇 개요? 6천 개. 그냥 그걸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지만 무조건 결과값은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론서에도 여기만 노랑 바탕으로 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태여 이거 적착 이렇게 안 적어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6천 개 이렇게 적어도 전혀 틀린 답이 아니다. 아셨죠? 당연하게 한정부장 특약을 들었을 때는 뭡니까? 평착에서 적착 빼보면 지금 여기로 따지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아까 조사된 주수가 170주라고 했잖아요. 170주에서 100개 하면 얼마입니까? 17,000개가 나와요. 저가 착가수가. 그렇죠? 그러면 3만 개에서 17,000개, 암산으로 해도 13,000개니까 13,000개를 절대로 피해로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특히 보험료 적게 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적은 값 이걸 쓰는 거예요. 미니멈 값.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론서의 내용이 자꾸 이거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가 막 이상하게 돌고 막 혼란스럽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트롤로 그래서 왜 조사하는가 그 의미만 파악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6,000개가 그냥 나온다고요. 산식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보세요. 보상하지 않는 뭡니까? 과실수는 몇 개인가? 요걸 구하라 그랬어요. 보상하지 않는 감수 과실수는 뭡니까?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 구할 때는 착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뭡니까? 착가수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착가 감소 과실수가 아니면 피해가 이만큼 있으면 피해를 절대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100%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보상 비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가 이만큼 났지만, 선생님이 이번에 경작 이런 것 좀 잘못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피해 일정 부분을 선생님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를 인정 못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왔죠? 6,000개가 나왔으면 피해가 6,000개였잖아요. 1번에서. 그쵸? 이 6,000개 중에서 선생님 10%인 600개는 이거는 피해로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잘 봐보시면 알지만 미보상 주수 딱
있잖아요. 그쵸? 예. 원래는 이 5종 한정 보장을 특약을 가입을 안 하면 이게 미보상 주스가 아니죠. 이게 미보상 주스가 아니고 멧돼지 피해로 고산 주스도 미보상 주스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종 한정 특약을 가입했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요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따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저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문제 20번은 그냥 차가감수 보험금을 구하세요 했잖아요. 거기서는 쉽게 말해서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했을 때는 이게 뭡니까? 그 미보상 주스였다가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안 하면 이거는 고사한 주스로 인정해 준다.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뭡니까?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600개다가 여기 그 미보상 주스가 뭐 있었죠? 요거 냉이 같은 거는 미보상 해주죠? 예, 멧돼지 피해도 미보상 해주죠? 병충해도 미보상이잖아요. 이 30주가 미보상 된대. 근데 이 30주는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되죠? 수확량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논작물 밭작물에는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플러스로 했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오직 피해가 얼마인가를 지금 현재 조사를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해 일정 부분은 요거는 보상해주지 않을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은 그 미보상 주수 30주에 대해서도 뭡니까? 주당 평년 값을 곱해갖고 요게 3,600개가 되네요. 요게 600개 되고 그러면 4,200개를 미보상 요거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고 요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남은 손해보험금을 왜 물어봤을까요? 여기서는 잘 봐보세요. 여기서는 냉해로 고소한 주스는 미보상이고 뭡니까? 멧돼지 피해로 고소한 주스도 미보상이지만 나무 보장은 어떻죠? 예, 5종 한정 보장 특약 이런 거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죠. 나무 손해 보장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한 것은 뭡니까? 사과에 대한 보험의 목적을 사과로 가입했을 때, 예, 그 사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퇴강 후 집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겠습니다 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 할인받기 위해서. 나무 손해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을 해주니까 이거 당연하게 미보상 주스가 아니고 고사 주스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집중호니까 당연히 고사 주스고 멧돼지는 조수회니까 당연히 고사 주스가 되는 거고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 있죠? 그렇죠. 요거 병충해는 뭐죠? 예, 보상하지 않는 죄로 뭡니까? 고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하게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죽은 나무 수가 몇이 50, 60, 70주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250주에서 70주 나누기 250 해봐버리면은 여기 에러 났네요. 야, 28%. 그러면 나무 피해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똑같이 이렇게 그 고사한 주스더라도 뭡니까 사과에 대해서 착가감수 과실수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미보상 주스가 됐다가 나무 보상을 뭡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것이 미보상이 아니라 뭐죠 고사 주스 보상하는 죄로 고사한 주스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 과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쵸? 그것을 정확하게 딱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뭐 책에 이것저것 막 깨알같이 적혀있는 거 막 아무 생각 없이 외운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뭐 좀 한 문제 갖고 제가 조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아니면 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면 지난 강의에서 그냥 뭐 시간 관계상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도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중요한 게 우리는 현재 그 시험장에 8월 30일 날에 여러분 금년에 8월 30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뭐죠? 예, 전혀 이 떫은 감에 대해서 뭐죠? 예, 미보상 비율이 얼마인지 한 주에 몇 개 달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준다. 예, 문제 속에 다 있다. 아셨죠? 이걸 빨리 찾는 거. 마지막에 보험금 구하려고 해도 자기 부담 이 비율을 알아야 자기 부담 감수량을 산정할 수 있겠죠? 예, 요것을 그냥 어디에 있다. 요런 것들은 계약상에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조사 내용이 있다. 이런 큰 틀만 딱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다 계약상이에요. 계약상. 그렇죠? 평년착가서도 미리 여기는 우리 여기 떫은강 가수는 3만 개가 달릴 거야.
미리 이렇게 그 예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야만이 그걸 기준으로 100%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가입할 당시에 다 미리 정해진 거고, 그래서 계약사항인 거고, 조사 내용은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가서 실제로 가서 이제 손해조사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값은 다 여기에 조사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기 찾는 연습도 쉽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자꾸 하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야, 어디서는 미보상이 됐다가 어디서는 고사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보면은 그 뭡니까? 공부할 게 많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면 자꾸 암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암기하려고. 내용 있는 그대로 자꾸 무는 그대로 암기하려고. 그런데 암기해봐봐요. 지금 잘 봐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알게 되죠. 여기서는 나무 보상에서는 이게 고사 주스 됐다가, 이 사과에 대해서 차가감소 보험 공부할 때는 미보상 주스 됐다가 마음대로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암기하고 있으니 실질로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렇죠? 그거 공부해봐봐야. 우리가 필요한 지식은 뭐다? 살아있는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다? 바로 이렇게 주어진 데에 따라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려면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실력 따지기 강의 때부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2차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께서 혹시 여기까지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실력 따지기 강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던 분, 지금 오늘 이 공부 방법론은 지금 현재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가 자꾸 어렵다고 포기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력 따지기 강의 2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실력 따지기 강의는 기억니은도 모르는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근하게 제가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여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제 말 주변이 없나 봐요. 그냥 횡설수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께서 분명히 느낌이 있으셨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이론서가, 이론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지만은, 신청자도 사실 없어요. 저는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신청자도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항상 좀 아쉬움이 있죠.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쉽게 될 텐데, 그리고 분명히 몇 분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동영상을. 그러면, 그 중에, 진짜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아쉽게 지금 이게, 시험에 불합격한 분들은, 이거구나 하고 분명히 신청할 것 같은데 신청을 안 하세요. 그런데 본인들의 그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게 제가 그 의도, 만든 의도가, 책을 만든 의도가 바로 이거다. 이 정도만 알면 이 과목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고, 1과목은 이것이면, 1과목은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조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서를 사실 요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보험 이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약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가 이론서 어떤 데는 태양광도 가르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판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약하다 보니까 좀 양이 좀 많은지 실질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할 때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그냥 딱 끝내도록 제가 그렇게 좀 돼 있고, 그리고 이론서에 없는 내용도 제가 따로 인수 제한, 보험금, 하다 보니까 준비기, 생산비기, 예수, 표준, 생장, 일수, 그 모든 거 다 잡다구리한 거 다 혼합해갖고, 그죠? 또 가입, 수령, 과수별로,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표로 만든, 그렇게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부량은 충분하게 여러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 그죠? 요것만 정확히 깨우치면 되는 겁니다.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력 따지기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기출문제 이렇게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하죠. 기출문제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 딱 느껴지죠? 예, 6회부터 9회까지 딱 나왔던 것이 10회 때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기 이번 실력다지 강의를 통해서 딱 하면 일단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오지 않은 부분 이론서에는 있지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요게 요렇게 뭡니까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고 뭡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미리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뭡니까 그 나오지 않은 부분 문제도 다 풀어볼 거고 또 이렇게 뭡니까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처음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저쪽 하나부터 있고 그 서너 개를 다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별로 요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고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드리고 나면 키워드별로 달랑달랑 내가지고 조금 전에 그 10회 문제 같으면은 야 미보상 주수가 어떻더라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해 한 개 그 조각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조각조각 내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 공부할 때는 그 자기 부담 비율만 가지고 알 수 있냐 없냐. 인수지합 문제 나무수령 같으면 그 나무수령만 가지고 문제를 딱 공부를 해먹으면서 나무수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인수지합 나무수령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조각조각 내서 공부하면 훨씬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가 될 거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현재 그 출제되는 그런 문제처럼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또다시 풀어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풀이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한다. 무조건 놓고 막 이거 뭡니까 5개 6개 물어보는 현재 출제되는 그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한 거니까 한 개 한 개를 다 정확하게 깨우치게 되면 나머지 이거는 뭐 쉽게 껌딱지처럼 풀리겠죠.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더 쉽게 공부하려면 한 개 한 개 나누어서 문제를 이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뭡니까 문제풀이 강의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제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께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문제 어떤 하나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 한 문제를 딱 그 깨우치면 그 하나의 지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짠 거예요. 2월 10일부터는 실력 따지기 강의하고, 요 5월 12일부터 왜 이제 하냐면, 5월 10일 날이 아마 그 1차 시험이래요. 그래서 제가 1차 강의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뭡니까, 마무리 특강 같은 거는 2차 강의랑 병행해서 이제, 강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1차 처음으로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2차 강의 같이 진행하면서, 시험 잘 보세요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뭡니까, 시험 전, 1차 시험 일주일 전, 그 기간만큼은 1차 수험생들, 뭡니까, 응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딱 일주일간만 뭡니까, 2차 강의를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충분하게 될 겁니다. 2월 10일부터 하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그리고 1차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월요일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키워드별로 달락달락 내가지고 뭡니까 하나하나 우리 요 앞에서 배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또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로 이제 그쵸? 하나하나 요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뭡니까 문제 풀면서 딱 이렇게 깨우치면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7월 21일부터 2차 접수가 되거든요. 예, 지금 확정됐죠? 예, 그러면 요 때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2차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전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여기 가서 이제 계속 풀어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공부를 다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재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정말 5개, 6개를 한꺼번에 알아야 문제를 풀려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조각조각 내서 공부를 한다. 그 의미만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예. 그 대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요? 실제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여기서 풀겠죠. 그죠? 단답형 문제도 풀고 다 풀어볼 겁니다. 지난해도 했지만 제가 단답형 뭐 이렇게 예상 이렇게 문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지만 거의 뭡니까 거기서 거의 많이 나왔죠. 그죠? 몇 문제 제가 추려지지 않았는데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당연히 아십니다.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예, 충분하게 여기서 이제 다 그런 문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제가 이제 지난해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 금년에는 뭡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난 상태에서 모의고사 풀고, 이 모의고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30일 가서 시험 보지만 18일 날에 시험장에 간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걸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풀고 나면 어떻죠? 지난해 혹시 시험 봤다가 아쉽게 진짜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야 요거만 이게 새로 시험 보라 하면 합격인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한 부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시험 한번 보면.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딱 이렇게
요 때부터 모의고사를 그 뭡니까 딱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출제도 하고 풀을 여러분께 풀고 그다음에 풀이 과정도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뭐 풀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아이고야 내가 이 부분을 조금 실수했네. 시험장 가면은 절대로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네. 시간 안배를 좀 못했네. 그러면 아유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팍 그 직접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뭡니까 그 좀 이 제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해마다 나왔죠. 그냥 한 해도 빠짐없습니다. 두세 문제씩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는 저 또한 그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아셨죠? 그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이제 뭡니까 미리 적응하라고 예, 얼떨당도 않은 문제 나올 분명히 딱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풀라? 예, 출제. 제가 그 출제위원이다 생각하고 출제 의대로 풀라는 그런 연습도 할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적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 시간을 줄이는데 엄청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시험장에서 야 이거 뭐지 하고 막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당황스러워 갖고 나머지 문제도 못 풀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여기 모의고사 안에다가 분명히 현장하고 똑같이 실제 11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유력한 문제. 이걸 여기 봐보세요. 출제 유력. 그죠? 거의 제가 예상하면은 거의 뭐 제가 9회 때도 뭐 복분자 이번에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귤 뭡니까? 무화가 나왔죠? 이번엔 무조건 복분자예요. 지금 해마다 한 문제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게 거기 나오고 옥수수도 논작물 밭장 다 하면서 옥수수 한 번에 안 났어. 그래서 야 옥수수이 무조건 피해 성량 이거 아는지 모르지 나올 겁니다. 그게 딱 그대로 나왔죠. 이번에도 차하고 제가 그 마늘하고 그죠? 딸랑 두 개. 마늘은 환상계수 그 비대칭 지수 그 적용해서 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두 문제만 푸세요. 했는데 그냥 그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차도 굉장히 유력하게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렇죠. 농업 수입도 이번에 옥수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최소한 나올 확률이 50%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품목으로도 농업 수입으로 낼 수 있지만 옥수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유력한 문제가 딱 나온단 말입니다. 1과목이, 2과목이. 그쵸? 예, 이론서가 최종 발표되면 더 이렇게 제가 엄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무 방법서부터 저는 이제 공부를 했고, 이론서가 바뀌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 해 한 해 제가 그걸 다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이론서가 딱 발표되는 순간에는, 야, 이번에는 출제위원이 이걸 내겠구나 하는 것이 딱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직 이론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감이 온다고요. 왜냐하면 8회, 9회, 10회 지금 현재 출제됐던 패턴들이 딱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건 깨진 독고치 이게 아시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께서 무조건 놓고 열심히만 이렇게 공부한다고 합격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진 독에다가 무조건 놓고 열심히 물어길러 나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암기를 잘 못한다. 항상 강조드렸죠. 암기를 못하더라도 이해를 위주의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 강의 이렇게 들어봐 보시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하고 좀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2월 10일부터 이제 실력 강의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단 몇 분이더라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강의를 신청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방법론, 우리 현재 제 카페는 2차 지금 현재 강의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계시는데 플러스 알파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더 함께 이렇게 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먼저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긴 시간 사실 한 강의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결국은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두 강의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예,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실력 따지기 강의부터는 제가 앞으로 이제 또 공지를 하겠지만 한 강의를 30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끊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이론서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이론서의 내용대로 계속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뭡니까? 조금 뭐 끊어져서 이렇게 강의를 꾸준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정대로만 그 내용을 다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뭐 실력까지 강의부터는 30분 내외로 녹음을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청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